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의 주옥 같은 댓글로 리뷰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마통론은 진실이었다. 신혼부부의 이혼 급증 사유가 바로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결혼 전에 빚을 가져오는 것이었다. 이제 요거였는데요. 그때 당시 제가 신은숙 변호사님, 이분이 이제 이혼 전문 변호사이시거든요. 이분이 마통론 터지기 이전에 이 영상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마통론이라는 게 정말 팩트였다는 것을 이 변호사님이 어떻게 보면 검증해 준 거죠. 그래서 이 영상 가지고 제가 그때 영상을 찍었던데 많은 분들이 봐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의 댓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통원수는 오래전부터 유자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간행이었을 겁니다. 그게 요즘 와서 공론화된 것일 뿐이죠. 유자들의 영업기밀이 탄로났으니 앞으로 결혼은 더 줄고 이혼은 더 늘어나겠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댓글입니다. 결혼시장은 마통론 이전과 마통론 이후로 나뉘어진다.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마통론 같은 경우는 언론에 한 번도 나온 적 없어요. 기사가 나온 적도 없고, 그렇지만 유튜브라든가 커뮤니티 등을 통해 가지고 지금 젊은 세대 분들은 거의 다 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40대, 50대 이렇게 계속적으로 학대 재생산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마통론 같은 경우는 저는 이게 파괴력이 상당히 클 거라고 봅니다. 과거에 나왔던 이론들 같은 경우는 이게 숫자로 확인이 안 됩니다. 그리고 결혼 이전에는 확인이 안 되고 결혼 후에 확인이 되는 거죠. 하지만 마통론 같은 경우는 결혼 전에도 확인이 되고 그리고 숫자로도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대한민국 결혼 풍토를 크게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돈을 착실하게 모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치가 올라갈 것이고요. 그리고 반면 흥청망청 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큰일 났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댓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친구들이 조공 타령하면서 으쓱하며 여자한테 물건 가치에다 바치는 것을 많이 봤죠. 그럴 때마다 전 꼭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연애를 해야겠냐라고 물어봤었죠. 그러면 그때마다 제가 병신 하남자 취급받았는데 이제야 세상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참 이분들도 사실 안타까워요. 이렇게 조공까지 하면서 만약에 결혼까지 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일본 여성들이 하는 것처럼 결혼 생활을 함에 있어가지고 존중과 배려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었겠죠. 하지만 그런 경우는 별로 없죠. 아닌 경우가 훨씬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남자들의 어떤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서 버렸어요. 그 인내심의 한계가 넘어서 버리다 보니까 그것이 혼인 감소와 저출산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물론 이 과정 자체가 아직까지 진행 중이지만 이 과정이 언젠가는 끝날 거예요.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정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결혼 정년기에 있는 남성들이 참 피해를 많이 보는데 그래도 응원을 하겠습니다. 언젠가는 정상화 될 거고 하여튼 비혼을 하시든지 국제 결혼을 하시든지 아니면 일본 같은 경우도 그 마케이노 세대가 몰락한 이후에 20대 여성과 40대 남성이 결혼하는 비율이 상당히 급증을 했었거든요. 또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의 끈은 놓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댓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한국 여자들 대부분 자기가 처한 현실 탈출의 수단으로 남자를 만나려 하는 경향이 있다. 현실 탈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은연중에 그런 의도를 내비칩니다. 한국 여자 안 만나기로 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확실히 여성분들 여기서 말한 그 현실 탈출이 경제적인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다른 부분 때문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이게 이제 30대 여성의 혼인율이거든요. 임금 근로자. 이게 2018년도 자료인데 확실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소득이 낮으면 혼인율이 높습니다. 높고 중간에 약간 애매한 분들 이분들이 혼인율이 낮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주로 하이퍼가미를 꿈꾸는 분들이에요. 꿈꾸는 분들이고 이제 상위 10% 그리고 하위 10% 정도 여기 분들은 그냥 거의 비슷한 동지론 내지
뭐 물론 하위 10%도 상승은 물론 있겠지만은 그래도 하여튼 혼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고 상위 10%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혼인율이 높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혼인율 감소가 사실 여기 있는 여성분들 때문에 지금 급감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댓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혼 전에 뱅크 샐러드 같은 걸로 재산빚 확인해야 할 듯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빚만 보면 안 돼요. 과거 이력도 보셔야 됩니다. 왜 과거 이력을 봐야 되냐고 하면 이 대출 중개업체들이 실제로 그런 방법을 많이 쓰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중채무자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대출이 뭐 5군데, 6군데 막 이렇게 뭐 현금 서비스 카드로 막 여러 개 섞여 있으면 전체적으로 이제 금리가 높아요.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이제 대출 중개업체들이 보통 이제 막 휴대폰에 문자라든지 뭐 전화가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손님이 낚이면 보통 그렇게 합니다. 이 대출 중개업체 쪽에서 다중채무자의 대출을 본인들 돈으로 끕니다. 만약에 다중채무가 5천만 원이다. 그러면 5천만 원을 끕니다. 끄고 나서 이제 조금 시간 지나면 신용등급이 다시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금리 대출로 좀 이제 뭐 1금 6금 위주로 이렇게 해가지고 대출을 받는 그런 거를 대출 중개업체에서 많이 합니다. 그걸 일명 작업 대출이라고 하는데 요새도 이걸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상당히 유행했어요. 유행했고 심지어 2000년대 초반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는 대한민국의 금융기관들도 조금 허술한 게 많아가지고 A은행, B은행 뭐 이렇게 동시 진행도 하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출도 원래 받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받고 그렇게 악용을 했었습니다. 이 대출 중개업체들이 과거에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자 여성들의 마통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작업을 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를 들어서 친구, 가족 등등을 통해 가지고 결혼 직전에 남자친구가 대출 이력 확인하자고 했을 때 그렇게 갚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 이력을 보면 언제 대출을 받았고 언제 그 대출을 상환했는가 떠요. 이제 그거는 이제 키스 나이스 같은데 아마 가입하면 유료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유료 가입하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즘 뭐 어플의 토스라든가 카카오뱅크라든가 카카오페이 여기서 나오는 거는 아마 과거 이력까지 개설해지는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그거 같은 거는 하여튼 유료로 가입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카드 리볼빙 여부도 확인해야 돼요. 이거는 대출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출이라고 뜨는 거는 그거거든요. 은행연합회에서 나오는 그걸로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드 리볼빙을 쓰고 있는 경우에는 그게 안 떠요. 그래서 카드 리볼빙 여부는 이거는 따로 확인하셔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댓글 한번 보면요. 혼수를 카드 할부로 사는 것부터가 이해가 안 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뭐 이거는 과거부터도 많았어요. 이게 뭐 이거는 옛날부터도 36개월 무이자 이런 식으로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제가 가져온 게 최근 겁니다. 2023년도 3월에 카드 혜택 하이마트에서 하는 거 어디서 제가 그 어느 시점인가는 지웠는데 예전부터 이렇게 36개월 무이자로 많이 했어요. 그리고 뭐 심지어 저도 이거는 몰랐는데 뭐 캐시백으로 최대 110만 원도 주고 그렇게 하네요. 110만 원도 주고 지금 여기도 보시면 이제 카드사별로 다 나옵니다. 뭐 국민카드 같은 경우도 120만 원 캐시백, 신한도 120만 원 캐시백, 삼성도 120만 원 캐시백, 뭐 하나카드도 120만 원 캐시백 이렇게 주네요. 얼마 정도 끌어가야 이렇게 많이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또 캐시백도 주는가 봅니다. 그리고 36개월 무이자가 가능한 카드도 여기서 보면 롯데카드, 현대카드, 삼성카드가 36개월 무이자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카드는 24개월까지만 되네요. 그러니까 마통론도 있지만 이제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통장으로 해가지고 혼수를 해오는 경우도 있지만 마통을 안 뚫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36개월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36개월 할부로 끊어가지고 경제권을 여성이 가져와가지고 그 돈으로 혼수를 이렇게 36개월 동안 갚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물론 리볼빙도 확인해 봐야 되지만 하여튼 카드 얼만큼 쓰고 있는지 이용 내역도 봐야 된다. 하여튼 그 말씀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보니까 참 대단하네요. 하여튼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분들. 그리고 이제 다음 댓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의 문제만 아니라 애들 초등학교 유자들끼리 커피숍에 모여 서로 사교육 많이 시키는 거 자랑하고 경쟁하는 것도 집안을 거덜내는 행위죠. 라고 하셨습니다. 사교육 부분요. 우리나라 사교육이 좀 심하긴 심하죠. 심하고 또 이게 아무래도 대한민국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과도한 경쟁인 사회잖아요. 이게 특히 동아시아가 특히 심한데 지금 보시는 자료가 뭐냐고 하면 이게 2021년도 중국에 있는 위와 인구 연구소라는 데서 만들었습니다. 이게 중국에서 만들어가지고 조금 신뢰도가 조금 의심은 되긴 됩니다만은 일단 여기서 일단 조사한 걸로 말씀을 드리면 국가별 자녀 양육비인데 이거를 1인당 GDP 대비해서 몇 배인가라고 계산한 겁니다. 1등이 어디냐? 대한민국입니다. 7.79배로 소득 대비해서 가장 많은 자녀 양육비가 든다는 거죠. 여기서 자녀 양육비라는 거는 당연히 사교육비 포함인 거죠. 자, 중국이 그 다음으로 6.9 정도 나와요. 중국도 만만치 않네요. 중국도 만만치 않고 일본은 4.26, 미국은 4.11, 독일은 3.64, 호주는 2.08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한민국 지금 사교육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사교육 시장이 늘습니다. 인구는 주는데 사교육 시장은 느는 그런 기현상이 보이는 것도 이제 경쟁이 치열하고 또 아무래도 이제 여성분들끼리 보통 이제 모여가지고 서로 뭐 어디 학원, 영어 유치원이라든가 여러 학원들 뭐 이런 정보도 교류한다면서 서로 경쟁을 하잖아요. 자랑하고 경쟁하면서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아이들도 힘들고 또 부모들도 힘든 그런 대한민국이 되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빨리 좀 정상화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